읽어준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또 굉장히 좋은 아파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가장 빛나는 순간을 담는다. 북 서울 자이 폴라리스. 자, 이 아파트는 이 서울이 있죠. 서울에 나온 아파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놓고 보자면 삼양역 근처에 지어지는 아파트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서울이에요, 서울. 강북에 있는 서울이죠. 서울에 여기 있는 곳에 지어진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얼마에 나왔냐? 서울특별시 있죠. 특별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84형에서 얼마에 나왔냐 한다면 그게 10억 400만 원. 뭐 그 정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 10억 3천만 원도 꼭 9억 9천만 원도 있어요. 그래서 10억 400만 원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2020년도에 그 점수는 10점이란 거죠. 10점. 10점에 나왔다는 거야. 지금 나온 건 10점에 나왔다는 거죠. 10억 400만 원은 2020년도에 10.4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 나왔죠. 그러면 서울의 역세권 아파트 분양가로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무엇이다? 자기 영역대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뭐 미아역 뭐 이런 거 있네요. 삼행역 초역세권 뭐 이런 식으로 있네요. 도보 이용하고 뭐 삼행역 초역세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뭐 나머지 이야기들 있죠. 나머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이 동네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엔 이 동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서울특별시고 거기서 아파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리고 중요한 거는 10점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 아파트는 모든 게 만족되는 아파트예요. 그냥 자기 위치로 나와 있는 거죠.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10억으로 나왔단 말은 지금 이 위치에 나와 있는 거죠. 이 위치에 나와 있다는 거. 10억에 이 위치에 나왔다는 것은 자, 광역시에서는 어떻게 나와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들. 6점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6.5점. 그렇다면 광역시는 가격대가 얼마다? 5억이란 거죠, 분양가가. 그런데 광역시 아파트 분양가는 5억대라는 거죠, 5억대. 5억대인데 그 아파트를 8억이다, 9억이다 막 주고 사신 분들 있죠. 그게 바로 호구라는 거예요, 호구. 서울 아파트는 이 정도 금액대로 계속해서 지어질 거예요. 대한민국에 38,000달러 가기 전까지 계속 지어져요. 여기서 더 간다면 한 12억 선이죠. 왜냐하면 광역시 아파트의 두 채 정도 가격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10억에서 12억 정도로 나오고 여러분들이 더 선호한 지역에서 재건축에 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에서 나온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 완전히 너무 좋아하는 더블 역세권 지역에다가 서울 안쪽으로 더 들어간다 한다면 가격은 뭐 14억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왜냐면 이 위치니까. 그겠죠. 지금 가격의 한 40% 정도 더 비싸지겠죠. 40% 정도 더 비싸지게 나올 거예요. 40%에서 뭐 45%, 40%, 50%뭐 그 정도고 강남으로 들어간다면 대략적으로 20억대죠.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38,000달러 정도까지는 그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자산 가치도 화폐 가치를 놓고 봤을 때 이게 2배 이상일 때가 있고 2배 이하일 때가 있어요. 2배 이상일 때, 2배 이상일 때는 매수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선거라는 게 있어요. 선거라는 게 있을 때 이 모습이 완전히 역모습을 취해주죠. 이게 2002년 노무현 정부 탄생이었고 이파는 지금 이파가 뭐죠? 이파. 근데 보다시피 두 파 하락 2파 다음에 변동파가 나온 거죠. 변동파. 상승 두 파 다음에 변동파 나온 거죠. 자, 이건 무엇이냐? 서로 다른 모양이죠. 다른 모양이 나왔다. 노무현 시대였는데 지금은 노무현 시대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평균 부담 지수가 플러스일 때가 좋은 거예요. 매수죠. 매수 적기고 자산의 어떤 상승기였다라고요. 그럼 아래였던 지점에서는 자산의 하락기 지점이었죠. 자, 2022년도에 어떻게 돼 있냐면 마이너스 구간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역방향에 있더라도 이 모습과 이 모습은 서로 다르다는 거죠. 자, 이 말은 간단하게 줄이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대한민국 1년 GDP가 어떻게 돼 있다? 3만 달러 초반에 묶여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분양가의 모습을 보자면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게 10점에 나왔으니까 이건 맞는 거예요.
10점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맞는 거다. 점수가 10점이니까. 그게 전부 다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 38,000달러까지는 지속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 무서운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 중에서 지금 진짜 무서운 거예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계속해서 진행되는데 16억 막 16억이다 15억이다 하면서 20년차 아파트 사신 분들 있죠. 이 사람들 진짜 위기예요. 진짜 위기란 거죠. 막 서울 안쪽에서 막 이 정도 막 죽어서 20년짜리 아파트 진짜 위험한 거예요. 진짜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형에서 84형에서 왜 위험하냐면 앞으로 38,000달러 가려면 7년 정도 걸려요. 여러분 지금도 한 7년에서 6년 7년 걸릴 거예요. 4만 달러 돌파하려면 3만 달러 38,000달러 정도 가는 정도만 6년 잡아야 될 거예요. 지금 그럼 2028년 정도 거예요. 아마 2028년. 자, 그럼 20년차 아파트는 26년차 아파트가 되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2028년도부터 2020 뭐 5년 뭐 이런 식부터 시작해서 이때 분양한 아파트들 있죠. 분양. 이 아파트들이 첫 번째예요. 가격 상승 무조건 먼저 가는 거예요. 얘들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 두 번째가 2022년에서 2025년에 나온 아파트가 그 두 번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서 아니 15년차 아파트 가겠죠. 근데 이런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전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나중 가서 지금의 현재 이 가격에서 이 가격이죠. 이 가격에서 대한민국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가 되려면 40%예요. 대략 50%일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이 위치가 똑같은 위치에서 자 보세요. 똑같은 위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똑같은 위치가 있다고 치자고. 이 똑같은 위치에서 지금은 10억이에요. 10억을 달고 나왔을 거예요. 지금 똑같은 위치에 요거 지어요. 4만 달러 시대 때는 얼마에 지어요? 14억에서 15억 원 줘야 돼요. 이게 진짜 하단가예요. 이게 하단가예요. 근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서 지금 뭐 20년차 아파트를 15억에 주고 산 사람, 16억에 주고 산 사람 어떻게 돼요? 4만 달러 갔어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실이 3만 8천 달러까지 일어나니까 지금에 이렇게 들어간 거 어떻게 돼요? 반토막 나는 거죠. 그래서 서울 아파트는 구축들 아파트가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서울이 있죠. 서울이 있을 거예요. 서울. 자, 서울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서울이 있고 경기도가 있죠. 경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 강남이 있죠. 그 다음에 강남 인근이 있어요. 강남 인근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서울이 붙어있는 광역시들이 있겠죠. 이쪽은 남쪽으로든지 아니면 서쪽으로 해가지고 인천 방향이 있을 거고 남쪽 방향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제 동쪽이 있죠. 동쪽에 있고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있겠죠. 일산 쪽 안쪽. 자, 그러면 이런데 분양가까지 떨어져요. 분양가까지 떨어진다 봐야 돼요. 서울 아파트 구축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거죠. 2020년도, 2021년도 들어갔던 사람들은 뭐 한 건, 두 건 정도로 뻥 튀게 났죠. 그거 보고 있다가 아우 나는 가격 많이 올랐어. 역시 잘했어 했는데 한 건, 두 건이 거리 없죠. 그러면 금리는 어떻게 되죠? 이게 문제예요. 대출 연끌해서 들어왔을 거예요. 연끌해서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도 2020년도, 2021년도에 들어왔을 연끌했을 거예요. 연끌. 이 사람들은 한 건, 두 건에 그래도 마음이 놓였는데 이제 이게 한 건, 두 건이 하락으로 나오고 금리는 올라가요. 버텨야 돼요, 이거. 버텨야 돼요. 근데 이거 다 버티고 나서 버틸 수 있냐? 못 버텨요. 일단은 못 버텨요. 그리고 어차피 이 아파트는 이제 4만 달러 갈 때 가격 하락 하나도 없어요. 누구부터 상승이 있냐면 이거 다 가격 상승 못 봐요. 4만 달러 갔을 때 20년째 아파트 이거 못 봐요.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3만 8천 달러 돌파했을 때 청약 그 아파트 1순위예요. 1순위. 그 다음이 그 전에 3, 4년 전에 아파트 했던 거 그게 2순위예요. 이런 식으로 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완전 저렴하게 분양해 준 데가 있어요. 지금 완전 저렴하게 분양해 준 데. 바로 그곳이 바로 1.5순위죠. 완전 저렴하게 서울 인근에서 완전 별하고 뭐 삼도시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좀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바로 4만 달러 갔을 때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것들이죠. 그런 거 전부 다예요.
왜냐면 이때 되면 또 사람들이 왜 싸니까 모여들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곳이 젊은 사람들 모여드는 이유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너무 만들기 쉬워요. 만들면 가격이 오르는 게 보일 거. 왜 싸게 분양되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은 자기 가치대로 분양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찌 되었건 싸게 느껴지니까 이게 올라가는 거 다양한 이유를 말하는 거죠. 인구가 이동했다. 직장이 좋다. 아, 교육이 바뀌었다. 뭐 이런 식으로. 헛소리예요. 헛소리예요. 싸게 돼 있는 곳에 젊은 사람들 보인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주저주저 떠들었죠? 상관없어요. 북자이가 지금 얼마에 나왔냐? 10.4에 나왔다는 거예요. 10점이면 어떤 거죠? 서울의 역세권 아파트로 어떤 벌 수 있는 하단가예요. 적정한 가격이죠. 적정한 가격 안에서 뭐다 밑바닥 가격을 말한 거예요. 정말로 대한민국 경제 위기가 한 번 더 세게 온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광명 아파트 분양가로 때립니다, 나중에는. 근데 그것까지 우리가 신경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뭐 운이지. 그렇잖아요. 매년 토토로 돈 버는 사람, 로또로 돈 버는 사람 있어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것까지 우리가 또 이게 하나의 공식이다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어쨌든 실거주 목적이라면 분양가는 괜찮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 뭐 논의를 할 필요 없어요. 뭐 금리 인상 뭐 이런 거 논의할 필요도 없고 대통령 누구 논의할 필요 없어요. 요거 나누기 2 하면 지금에 나와 있는 12억, 10억, 뭐 11억 사이죠. 요거 나누기 2 하면 광역시 아파트 분양가 나오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모든 사람들이 다 엮여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 정도만 보시면 된다. 정도로 오늘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